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에 대한 기대도 기대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걱정, 우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박병원 전 경정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만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 고문으로 특히 오늘 박병원 경청회장을 앞에 모시고 좀 주저넘은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서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유가가 상승해서 무역 수지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확보 전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1%대의 낮은 성장률과 6%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헤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월 FED 의장의 말대로 더 높게 영어로는 slower but higher and longer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고물가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 경제도 글로벌 경기 부진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7%로 예측하고 여러 외국 기관들이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특히 심지어 일본의 오무라 연구소에서는 0.2%까지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국제 경제나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제적 긴장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집권하고 뒤이어서 한국에서 윤석열이 집권하여 안보 차원에서 많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었으며 한일 관계도 개선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북관계도 원칙에 입각하여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경제정책을 승계하여 대중국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보호주의를 통하여 공급망 재편성을 시도하면서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그리고 바이든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 이것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 미국 국내 투자를 독려하고 1980년대 이후 거의 사라진 산업정책을 부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한국 등 반도체 강국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국 봉쇄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에서는 한국에 1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예외를 인정했지만 1년 뒤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똑같이 제재를 받게 되고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의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특히 막대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평등주의적 분배 위주의 사회주의적 경제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경제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협파하고 기업의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의 목적과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오늘날 국가의 지원은 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1980년대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이제 21세기형 중상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은 투자나 기술 개발에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개발된 기술은 물론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지만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국가는 민간 기업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과 기업에 대해 통합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타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2대 국가 전략기술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투자할 의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사회에서 투자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기업의 해외 탈출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정부가 도와주어야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가 첫째입니다. 인프라 건설과 확충이 둘째입니다. 세율 인하가 셋째입니다. 넷째는 기업의 민원을 그때그때 잘 챙겨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기업 방문 등 친기업 제스처 또한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언론이 반기업 정서를 막아주는 것은 특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노사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기초로 해결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불법 파업과 이념지향적인 정치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일수록 이를 감당할 기술 인력이 필요하나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은 대학의 책임하에 양성하되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단기 재교육은 국가 지원하에 기업과 대학, 전문학원과 기관이 책임지고 마이크로 학위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해외 인재의 인력과 유입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과제와 원칙 외에도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교육개혁, 연금개혁, 복지 확대 등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과감히 파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남의 일도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로 세계 최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현재는 17%인데 2040년 15년 후에는 36%로 늘어납니다. OECD는 204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리스크, 특히 금전적, 사회적 리스크를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택 문제,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모든 비용,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하고 실행할 특별기구를 제도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까지 생겨서 이제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국제적인 규제가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이 실행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복지 확대 등 여러 가지 과제가 경제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은 뜻과 힘을 합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국가 경제와 민생의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게으름과 잘못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과 비중 대결의 여파입니다. 그러나 대책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우리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전화위복의 길을 찾아 오늘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하고 대도약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국가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협조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운 상승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의 기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